네, 그럼 이제 이어서 편안한 삶을 디자인하는 첨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첨단 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 기술은 역시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건설 기술은 건축과 토목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자연 환경을 인공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건설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도 첨단 여기서의 첨단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그리고 또 스마트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들의 어떤 기술들이 같이 접목된 그러니까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건물에 반영하는 것, 건축에 반영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건축에 반영되는 것.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형태일 수 있지만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 일단 목적을 가지고 첨단 건설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축 구조물과 토목 구조물이 있는데요. 건설과는 없어요. 건축과 토목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갈 때 건축과와 토목과가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죠. 건축과는 여기 아파트, 학교, 상가, 건물 이런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눕고 싸고 자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건축 구조물, 건축이고요. 토목은 이러한 공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땅, 원래 여긴 다 이렇게 산이었겠죠. 이런 산을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고 이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고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다리를 짓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도로를 놓고 하는 작업들이 토목입니다. 토목은 흑토자와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목, 산과 강 이렇게 넓은 큰 공사들, 댐 공사, 그 다음에 교량, 도로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공사를 토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축은 이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생활하는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IoT 기술이죠. 여러분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사람을 인지해서 냉난방 장치를 켜주고 음악도 나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첨단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을 제어한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 빌딩이라는 말도 나올 건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거를 건축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말처럼 그냥 다양한 전자기술들이 융합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기술, 건설 기술은 기술의 총합이다, 기술의 뮤지컬 이런 말, 종합 예술 이런 말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안에 전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어떤 그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건물의 높이, 수학, 그 다음에 조명의 어떤 밝기를 조절하는 어떤 과학, 여러 가지 모든 학문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다라고 하는 표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첨단 건설 기술로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초고층 빌딩과 초장대 교량이 건설되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말이죠. 자, 철근 콘크리트는 1800년대 이때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미국의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을 짓는데 큰 영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 주변에 공사장 가면 이런 식으로 국수가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철근들을 볼 거예요. 요게 바로 철근입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철근이고요. 여기에 시멘트를 섞어 만든, 시멘트가 주 재료인 콘크리트,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배합해서 만든 이 콘크리트를 섞어서 일정한 틀을 만들고
이틀 안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서 굳히면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됩니다.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가 왜 중요하냐면 철근과 콘크리트를 건축에 쓰는 시기 이전에는 3층, 4층 이상의 건물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닥면이 위에서 받치는 건물 자체의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우리는 하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이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바닥면, 즉 아래에 있는 벽들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땅을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높이 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철근, 강하고 콘크리트, 단단한 이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장 개수가 비슷합니다. 인장 개수. 더 쉽게 말하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무더운 여름에 늘어나는 그 성질과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주버들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이것들이 사실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죠?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죠. 철근도 날이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드는데 철근과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만약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이 달랐다면 이렇게 철근 주변에 콘크리트를 쏘았을 때 철근이 혼자 많이 늘어나면 철근만 엄청 늘어나면 콘크리트에서 탈락해서 무너지겠죠. 근데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늘어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재료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함으로써 지금 형태의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건물과 토목 구조물들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200m, 50층 이상의 건물인데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흔히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초고층 빌딩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타워 잠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고층 빌딩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당연히 동일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땅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층 안 되게 짓는 것보다 훨씬 높게 지으면 건물을 비슷한 땅덩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내야 될까? 바람 하중과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수평 하중,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자체의 무게, 이 무게를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바닥 공사를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수미터 혹은 수십 미터 파고 들어가서 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에 쏟는 돈과 기초공사에 쏟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는 이 초고층 빌딩을 지을 기본을 만드는 거고요. 바람풍 하중은 보면 건물의 외곽들이 굴곡이라든지 이렇게 외관을 예쁘게 짓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 바람길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에 큰 아주 무거운 쇠구슬이 있습니다. 이 쇠구슬이 옆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잡아주는, 진동을 감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이 이쪽으로 흔들리려고 했을 때 쇠구슬을
인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가지고요 움직임으로써 이 힘과 이 힘이 서로 상쇄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보고 실험하고 하는 게 바로 첨단 건설기술 초고층 빌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진 실험 많이 하더라고요. 지진 실험 키트가 이미 교실에 곳곳 있는 거 봤는데요. 이 지진 실험 키트도 역시 우리가 초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보통의 건물들에도 적용될 내진 설계, 지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진 설계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이렇게 X자 쳐가지고 빨대를 꽂죠. 이런 원리가 바로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 형태의 삼각형들을 연결해서 발생하는 하중을 다양한 기둥에 나눠서 전달한다. 이게 바로 트러스 구조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입체 도형을 배우고 도형들의 어떤 내각, 그 다음에 도형들의 이런 특징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실생활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중을 더 적은 재료로 버틸 수 있게 할까? 결국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적은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함 아닐까요? 그래서 이 트러스 구조가 발달할수록 교량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공사의 핵심은 바로 트러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 설계도 중요하겠죠. 트러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토목공사를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는데 이 달이 대표적인 게 현수교와 사장교가 나왔습니다. 자, 현수교와 사장교 쉽게 설명해 보면은 사장교는 큰 탑에 모든 케이블들을 버텨서 연결해서 이 바닥을 잡아주는 거고요. 현수교는 큰 탑에 중심이 되는 줄을 내리고 이 중심이 되는 줄에 수직으로, 이게 중요해요. 케이블 수직으로 내려서 바닥을 잡아주는 걸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탑 높을 고쳐서 높은 주탑, 이제 중심되는 탑이에요. 여기도 있죠. 주탑을 세우고 주탑을 바로 고강도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 뭐 여기에 우리 아까 제조기 기술에 얘기했던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걸 써도 좋습니다. 열 전달도 좋고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고강도 케이블이나 이런 고주탑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은 건설기술과도 좀 연결되어 있죠. 건축기술과도 탑을 높이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파란색 틀이 뭐냐면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콘크리트가 처음에는 물과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흐물흐물 흘러가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틀을 잡고 고정될 수 있도록, 마치 물을 얼음 틀에 집어넣고 얼리면 얼음이 되듯이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그 거푸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첨단 건설 기술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새로운 건설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5월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반팔을 입다니.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꼰대니까. 자, 아무튼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사실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죠. 에어컨 공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아무튼 열을 뺏거나 열을 가지고 오는 이런 전기 제품들은 전기를 엄청 많이 써요. 집에는 다리미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름철 되면 에어컨 막 틀고 싶은데 집에서는 잘 못 트는 이유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은 뭐 우리가 돈 내고 쓰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오는 것은 바로 화석에너지를 태우면 CO2, 그쵸? 이게 결국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이게 기후위기. 그래서 사회적 요구, 전기를, 즉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을 지어줘요. 혹은 이 집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 이게 바로 사회적 요구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구는 사람들마다 다 각기 요구가 달라요. 근데 요즘 우리는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살아도 그 집 내부의 모습이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라도 하는데, 근데 아파트 말고 조금 더 발전되어서 내가 필요한 형태, 필요한 모습으로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값싸게 지을 수 있는 집이 바로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컨테이너 박스 것들을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의 이런 작은 형태를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부품. 이런 모듈들을 조합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집을 짓는 것. 뭐 요즘 인스타 핫한 카페 같은 거 보면 가끔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카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게 바로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여기 개념 중에 패시브 하우스가 나왔는데요. 패시브 하우스 말고 우리 액티브 하우스 같이 외워두세요.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는 좀 약간 수동적인 의미여가지고 창, 단열창, 두꺼운 창. 그래서 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 열을 순환하는 시스템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에너지 낭비 최소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똑같은 에너지 100을 투입했을 때 패시브 하우스는 뭐 24시간을 버틸 수 있게, 일반 하우스는 12시간, 이렇게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패시브 하우스고요. 반대로 책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잘 안되네요. 액티브 하우스는 이곳에 태양 전지, 그 다음에 뭐 지열 발전 같은 것, 집 자체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발전기나 에너지 방식, 뭐 집 근처에 따뜻한 온천이 있다면 온천물을 이용해 가지고 집에 난방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도 쓰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액티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그림이잖아요. 패시브 수동적인 것, 좀 소극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패시브 하우스가 있지만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의 개념도 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기술이에요. 88년도부터 독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내진 설계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내진 설계, 첨단 유지 관리 기술로 재난을 예방한다. 내진 설계 말고도 우리가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 사고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진 설계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큰 힘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트러스 구조 형태의 지진 실험 키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버틸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거고요. 이 면진, 내진, 재진이 있는데, 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진동, 즉 높은 건물의 바닥에 이렇게 진동이 발생해서 건물이 이쪽에 힘을 받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쇠구슬 같은 거 엄청나게 커요. 반대로 힘을 밀어줘 가지고 그 힘을 서로 상쇄시키는 것, 재진. 면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사이에, 이 건물과 바닥 사이에 특별한 장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진 충격을 피하게끔 하는 거예요. 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 트러스 구조처럼 건물에 여러분 지진 실험 키트 하는 것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다양한 것들을 보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재진입니다. 한문이 많아서 공부할 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진, 면진, 재진. 진은 다 진동이고요. 진, 내지는 나 스스로 안 내, 내가 버텨낼 거야. 면지는 건물의 바깥쪽에 무언가를 달아서 그 사이에 띄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재지는 없애버릴 거야, 제거, 진동을 제거할 거야. 그런 의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첨단 유지 관리 기술은 여기에 계측 센서라고 나왔는데, 계측 센서, 측정한다, 숫자 측정,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물 여러 곳에다가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건물에 어디 지하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건물 자체의 난방이 아니죠. 통풍 시스템을 가동해서 건물 자체가 다 통기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또 건물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들에는 뭐 누수, 건물에 물이 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수 센서를 달아서 건물 우리가 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바닥 같은 곳에 센서를 달아서 누수 센서, 물을 감지하면 센서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 유지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첨단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첨단 건설 기술까지 끝났고요. 뭐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까요? 초고층 빌딩의 개념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그쵸? 개념. 뭐 책에서는 아까 뭐 200m 이상 50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직 하중, 수평 하중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수직 하중은 기초를 탄탄히, 수평 하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에 좀 다양한 기술, 바람길을 만든다든지 바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뭐 재진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거 똑같죠? 초장대 계령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이순신 대교 나오면서 사장교, 현수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 케이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건설 기술도 중학교 때 배운 건설 기술 플러스 조금 더 첨단, 요즘 시대에 어떤 기술들이 쓰이고 있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공부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